네, 그러면 딥 리서치 파트 맡은 랭귀지 AGI의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 리서치 관련 발표는 abstract, introduction,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연구들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stract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발표는 이제 introduction에서 딥 리서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딥 리서치가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진행됐었던 딥리서치 관련된 연구에서는 딥리서치가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좀 정의이다 보니까 그런 정의가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떠한 시스템을 좀 사용하고 있는지 같은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픈 AI의 Introduction to Deep Research라는 문서를 보시면 웹 브라우징과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소스를 찾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이것을 딥 리서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 이라는 게 결국에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전제다라는 아이디어이고요. 그래서 딥리서치를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바탕으로 추론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주는 그런 에이전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이제 아우르고 있는데요. 과학, 그리고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상 속에서의 작은 뭐 어떠한 제품을 살 건데 ABC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해줘.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지만 조금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런 조금 더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검색 그리고 추론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학습을 사용해서 훈련된다라고 오픈 AI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강학습을 사용해서 훈련하는 부분은 O3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클로즈드 딥 리서치다 보니까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픈 이런 딥 리서치가 있는데 오픈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런 강학습을 통한 훈련까지는 막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LMM 하나를 저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딥 리서치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멀티 스텝 플래닝을 하는 것, 그리고 실행 도중에 실시간으로 접하는 정보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며 대응하는 것 등을 학습을 하면서 이 딥 리서치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리서치의 개요인데요. 딥 리서치는 어쨌든 에이전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전트 중에서 그냥 굉장히 좀 복잡한 태스크 혹은 검색량이 많은, 좀 데이터 양이 많은 이런 태스크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에이전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기준으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서치 R1, 서치 1 이런 모델들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냥 뭐 인스트럭션 튜닝 되어 있는 모델들을 사용해도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물론 성능적으로는 꽤 많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먼저 유저가 집어넣은 쿼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저 이해를 바탕으로 플래닝을 한 다음에 서치를 진행을 하고요. 저 서치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쓸만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다시 합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우리에게 오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보고서를 생성하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원스텝으로 조금 딥리서치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보고서를 생성한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유저와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툴 콜링 그다음에 뭐 브라우저를 직접적으로 탐색하는 거, 크롤링, 그다음에 파이썬 코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어서 에이전트의 면모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리서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랭체인에서 우리도 딥리서치를 조금 따라 해보자라고 해서 오픈 딥리서치로 이제 나아가게 된 그런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이제 토픽이나 리포트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서를 생성해줘라고 들어가게 되면 플래너에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직접 플래닝을 하게 되면서 서브 섹션들로 나누게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떠한 태스크가 주어지면 서브 태스크로 나누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 섹션으로 나누면서 보고서의 형식 자체를 구조화하는 부분이 플래너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구조화한 서브 섹션의 보고서에 맞춰서 각 영역에 맞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종합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리플렉션도 있기 때문에 추론한 다음에 다시 이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종합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도의 데이터가 됐다. 정도의 부분이 들면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오픈 AI에서 혹은 뭐 제미나 이런 딥리서치 이런 클로즈드 모델들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런 오픈 딥리서치에서는 그냥 K번의 이터레이션을 돈다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딥 리서치라는 것이 해야 할 수 있는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하면요. 첫 번째로 인텔리전트 놀리지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검색을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가설을 직접 생성할 수 있고 다른 데이터 정보로부터 패턴 인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 해석이 통합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인텔리전스 이넨스먼트가 있는데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간과 협업하고 혹은 시각화 자료 같은 것들을 넘겨받는 것 이런 부분들도 딥리서치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 이런 딥리서치를 사용해 보면 사실 저 첫 번째 인텔리전트 노리지 디스커버리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도메인 스페시픽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라든지 경제 이런 한 분야에 맞춰서 나아가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약간 어떠한 가설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런 수요에 맞춰서 나머지 요소들도 함께 딥 리서치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딥리서치가 사용이 되기는 할 텐데 그럼 저 딥리서치가 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휴머니티스 라스트 이그젠이라고 되어 있는 저 HLE 벤치마크는 꽤나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벤치마크가 타겟하는 건요.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많은 벤치마크들이 이런 LMM이나 에이전트들에게 정복당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벤치마크가 해야 되는 건 리얼월드에서 이 LMM이나 에이전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을 조금 더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려운 태스크들, LMM이나 에이전트가 풀어야 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잘 정의하자라는 목표 하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질문으로 AI를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이고요. 고전이 있는데 저거는 약간 해석학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뭐 언어학,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뭐 생태학 그리고 막 로켓과학 저런 것들도 있더라고. 굉장히 좀 도메인 스페시픽하죠. 그래서 저런 100개 이상의 주제에 걸쳐서 2,500여 개의 객관식 및 단답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는 한 3,000여 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벤치마크로서 여러 번 작동을 하다 보니까 코드 수행에서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의 오류 같은 것들을 좀 검출해내서 가장 최근인 4월 업데이트에서 2,500여 개 정도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휴머니티스 라스트 이그젠 벤치마크에서의 문제들 예시인데요. 저런 수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예시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변화, 포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매스매틱스 태스크를 풀어야 되고 여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들을 보면 이제 엣지랑 노드가 있고 마르코프 체인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태스크를 또 풀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이랑 물리학 예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탠포드나 UC 버클리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문제를 내면서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썰멀 페리사이클릭 캐스케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의 약간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연쇄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내고 있어서 사실 저도 보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내고 있고 실제로 이 벤치마크가 최근에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한 게 한 30%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태스크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HLE 리더보드를 확인을 해보시면 왼쪽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일 전에 확인을 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리더보드이고 오른쪽은 이제 GPT의 그 오픈 AI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저 인트로덕션 딥 리서치의 2월에 제시된 그런 블로그죠. 네, 거기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록4 같은 경우가 제일 높게 한 25.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뭐 O3, O4 미니 이런 모델들이 쭈루룩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픈 AI 심층 리서치는 2월에 발표된 결과인데 26.6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발전들을 거쳐서 에큐러시를 올리고 저 칼리브레이션 에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지만 오픈 AI에서 이런 심층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이런 에큐러시를 차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층 리서치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층 리서치를 사용하면 복잡한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시 되면서 저 딥 리서치라는 게 굉장히 화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딥 리서치라는 게 최근에는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딥 리서치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이게 이제 이볼루션이 되는 진화 타임라인인데요. 사실 이 딥 리서치가 나온 게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리지널 얼리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2023년 GP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뭐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제 2024년에 본격적으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조금 파급력이 상당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약간 이런 에이전트를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 혹은 복잡한 태스크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고 작년 12월이죠. 구글이 처음으로 이제 제미나이 딥 리서치를 좀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딥 리서치라는 게 화두에 오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오픈 AI가 저 딥 리서치를 내고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뭐 퍼플렉시티 뭐 나머지 이제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다 딥 리서치들을 조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딥 리서치라는 거 자체가 타겟하고 있는 바들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서치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들도 있고 혹은 사이언티픽 태스크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이지만 결국에는 에이전트라는 범주 안에서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를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팀 리서치를 정의하고 적용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적으로 나와 있는 테크니컬 프레임워크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말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다 에이전트의 속성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리즈닝이라고 되어 있죠. 추론이고요. 왼쪽 하단에 태스크 플래닝 앤 익스큐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계하고 수행하는 능력, 그 다음에 툴 사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메모리와 관련된 논리지 신서시스, 아웃풋 제너레이션 같은 영역들이 이 딥 리서치에서 좀 핵심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의 하나의 모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정의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리즈닝, 그 다음에 툴, 그 다음에 뭐 메모리, 그 다음에 태스크 플래닝 앤 이터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 있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느냐? 각각의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독자적인 영역에서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딥플 러닝 같은 기법들도 마찬가지고 RAG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RAG 기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메모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리즈닝 같은 경우에도 뭐 SFT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RL을 적용한 기법들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각각의 독자적인 저런 시스템 모듈들에서 이런 성능 향상들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결국 에이전트는 이런 것들이 조금 통합된 부분이다 보니까 팀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저런 모든 모듈 같은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 큰 틀에서 이제 팀 리서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딥 리서치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이런 굉장히 좋은 양질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보니까 도메인 스페시픽에 적용되는 딥 리서치가 가장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이언티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사이언티픽 멀티 에이전트 딥 리서치 시스템이라고 가져왔고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딥 리서치가 붙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는 에이전트랑 그다음에 딥 리서치의 개념이 조금 모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에이전트 자체가 조금 복잡한 태스크를 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딥 리서치와 조금 결합되고 조금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의 왼쪽부터 보시면요. 아카이브나 펀메드, 저게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담고 있는 사이트들이죠. 저런 사이트들로부터 문헌들을 가져오고 그 문헌들로부터 조사하고 리뷰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혁신을 가져가면서 리파인 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멀티 에이전트가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에이전트에서 조금 중요시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휴먼 인터랙션이 조금 끼어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그냥 매사에 매사에 휴먼의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틀에서 태스크를 정의를 해주면 안에서 에이전트들이 수행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간 전문가의 피드백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발달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 리서치의 발달과 맞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을 해서 저런 딥리서치에 대한 성능을 조금 더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딥리서처라는 논문인데 2025년 4월에 나왔고 오픈 AI에서 2월에 이제 강학습을 적용해서 조금 성능 향상을 높였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쯤부터 바로 연구를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딥 리서치 같은 게 사실 리액트랑 조금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퀘스천이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롤아웃들을 만들어내서 트레젝토리를 만들고요. 그 트레젝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듈들 하나씩 조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제 유저로부터 들어오면 이런 환경과 병렬적으로 인터랙션을 수행해서 굉장히 많은 롤아웃들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저 롤아웃을 만들 때 서치 엔진으로부터는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브라우징 코드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브라우징을 실제로 잘 뒤져야 된다면 이렇게 브라우징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스크롤링, 그다음에 크롤링을 통해서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잘 모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온 형식에서 저렇게 이제 토큰 with 로스랑 토큰스 without 로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URL이나 스니펫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 같은 것들을 학습시키지 않고 이거는 이제 컨테미네이션의 이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저 퀘스천으로부터 해서 어떤 이제 서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브라우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딥 리서치를 하는 과정 자체도 이런 학습을 통해서 좀 성능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서치 R1, 서치 O1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에서의 정확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서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들이 최근에 되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딥 리서치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딥 리서치가 다룰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이전트 파이프라인 내부에서 에이전트로 좀 정의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에이전트가 가져갈 수 있는 공통적인 영역들을 똑같이
개선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리즈닝 영역을 개선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툴을 사용하는 능력을 개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특별하게는 이제 모달리티를 확장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저 도메인 설정 및 최적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이언티픽이라는 주제 혹은 뭐 경제 쪽도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씩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월드에 가까운 이런 태스크들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리서치 디렉션을 보면요. 도메인 설정과 최적화를 통해서 팀 리서치 에이전트를 굉장히 특화된 형식으로 구축이 가능하고요. 저렇게 특화된 형식으로 팀 리서치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결국 원하는 건 리얼월드에 있는 태스크 자체를 조금 풀어내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얼월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태스크의 복잡도는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결과를 내는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새로운 지식 생성을 위해서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저런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리서치 디렉션을 계속해서 잡아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 리서치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리서치가 굉장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리서치 안에 들어가 있는 브라우징 에이전트가 제 생각에는 이 검색 자체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브라우징 에이전트의 성능이 이제 변곡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나요? 브라우징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웹 에이전트 쪽이랑 좀 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웹 에이전트 자체를 좀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저런 웹 에이전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냥 데이터 자체만 좀 정보를 긁어올 수 있으면 된다 정도였기 때문에 저걸 되게 고도화시킨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크게 관심을 엄청 많이 쏟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좀 강학습에 사용된다 할 때 리워드는 어떤 식으로? 여기서 리워드는 사실 GRPO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 RLVR 종류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이제 앤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앤서가 잘 되면 이제 리워드로 학습을 하고 GRPO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학습을 좀 덜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채택을 했습니다. 학습한 모델은 Q1 2.5 7빌리언 인스트럭트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연구였던 뭐 서치 알아, 서치 오원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해당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쉬었다가 55분부터